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시작할 텐데 이번에 사회자께서 다른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어떤 얘기 하실 거죠? 파두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제 파두 워낙 뭐 유명하니까 유니콘, 음, 팹리스 유니콘이고 IPO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하실 거죠? 네, 지금 지난 10일이죠. 오늘 촬영 날짜가 3월 14일인데 10일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죠. 상장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심사와 공모 절차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올 하반기에는 증시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낸 거를 보면은 네. 아마도 작년 연간의 실적을 가지고 네. 좀 상장을 하고 싶어서 지금 시점에 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파두는요, 2015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스타트업이죠. 네, 스타트업이죠. 지금 이제 7년, 8년 정도, 횟수로 8년 정도 된 건데, 기업용 데이터 센터 솔루션. 데이터 센터에는 뭐, 메모리 저장 장치도 있고, 뭐, 네트워크 장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회사에서 추구하는 비전은 그 기업용 솔루션에 들어가는 뭐, 첫 과제는 SSD였고,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늘릴 거라고 이제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과제는 기업용, 엔터프라이즈향 SSD를 한다. 그 중에서도 컨트롤러, 뭔가, 조금 더 저전력으로, 높은 성능을 내는 이런 솔루션을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회사이고, 그동안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누적 투자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고, 예심 청구하기 전에 프리-IPO 했는데, 그때 받은 기업 밸류가 1조가 넘었어요. 1조 800억 원이고, 그 1조 800억 원에서 밸류 받아서 120억 원 정도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IPO로 조달했고, 이제 상장되면 뭐 시장에서 이제 공모 자금을 자금 조달하는 거가 되는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받았을 정도면은 작년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600억 매출에 5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난 것으로, 이건 뭐 저희가 어디 뭐 뒤져서 나온 게 아니고 대표이사가 이제 여기 나와서 이제 얘기한 걸 제가 전해드리는 거니까 뭐 맞겠죠. 이제 아직 실적 보고서는 안 나왔거든요. 예. 나오면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계속 적자 보고 그동안 그러니까 조달한 자금을 전부 개발비로 쓰고 판관비로 쓰고 적자만 냈던 회사였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익이 났다. 네. 그리고 올해 상장 간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사업을 어떻게 좀 전망하나요? 이것도 뭐, 아직 증권신고서라든지, 뭐, 공개적으로 IR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디에서 좀 취재한 내용으로 이제 좀 전해드리자면, 남현 대표가 이제 공동대표잖아요. 네. 파도의 공동대표인데, 공식 석상에 나와서 최근입니다. 뭐, 올해는 확보된 것만 수천억 수준의 매출과, 1,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저는 사실 이 얘기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적자내다가 갑자기 작년에 600억에 50억 이익하더니 올해는 수천억 매출에 1,000억 이상의 이익을 내겠다. 그렇죠. 대단한, 뭔가 하여튼 저는 좀 놀랐어요. 그 수치에 대해서. 뭐 대표가 나와서 공식 석상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니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상장도 간다고 하니까 뭐 없는 사실 얘기하지도 않을 테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유니콘 네. 기업 가치 1조 원을 받으면서 이제 외부 투자도 받은 걸 테고 네. 여기는 그러면 제품을 어디에다 파는 거죠? 주요 고객사가? 페이스북, 지금 옛날 이름으로 페이스북이고, 지금은 메타에 넣었다고 하고 스페이스X 그 왜 앨런 머스크가 만든 그 뭐 우주 탐사하는 데도 넣었다고 그러고 저희가 뭐 몇 년 전에 한번 보도한 적이 있지만 미국의 큰 그 회사 A사에도 그때 뭐 접촉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계속 추진 중인 건지 중간에 드롭된 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여기 근데 공동대표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최대 주주 공동대표께서 이제 최대 주주도 하시고 네. 하시는 건가요? 남현 대표하고 이지호 대표라는 분이 이제 공동 대표로 돼 있는데 남현 대표가 한 17% 정도 재작년 연말 기준이죠. 지금 나와 있는 공식 서류에는 네. 2021년 말. 예. 그렇죠. 네. 그때 말 기준으로는 17%, 남현 대표가 17%, 그리고 이지호 대표가 12%, 13% 뭐 이 정도에서 둘이 합쳐서 30%가 하여튼 안 넘는 것으로 됐는데 근래 또 뭐 프리-IPO 일부 조금 했으니까 조금 희석돼서 지분율은 아마 좀 더 낮아져 있겠죠. 최대 주주 지분이 좀 낮은 거 아닌가? 좀 더 그렇게 좀 보는 낮은 시각이 걸로
뭐 둘이 합쳐서 30%면은 뭐 그 정도 지분율로 뭐 또 상장하고 주식 발행하고 하면은 신주 발행하고 하면 또 희석돼서 더 떨어지겠지만 네. 뭐 얼마나 더 발행할 건지 뭐 아직 이런 것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얼마나 희석될지는 아직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방금 이제 제가 보니까 네. 이번에 심사 청구할 때 나왔습니까? 예, 비율이 보니까 남현 대표의 지분 비율이 14%. 많이 라고 떨어졌네요. 희석이 많이 됐네. 예, 희석이 꽤 많이 그러니까 됐죠. 둘이 합쳐서 뭐 20% 초중반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지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상장하고 나면은 2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정이지만 공모 비율이 이제 뭐 주식을 돈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전체 상장 대비 한 13%? 근데 구주 매출은 아마 최대 주주 측에는 없지 않을까. 워낙 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모 비율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양 공동 대표의 지분율이 높지도 않은 수준이기도 하거니와 둘이 이제 비슷한 뭐 조금 차이는 나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비슷한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사람 일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영을 같이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맞아 또 뭐 돌아서거나 이런다고 하면 굉장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래소에서 조금 사전에 좀 단도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좀 듭니다. 거래소에서 많이 보죠, 이런 예, 부분을. 그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한 사람이 지분을 팔고 나갈 때 뭐 매수권을 준다든지 뭐 좀 아니면 한쪽이 동의를 안 하면은 못 팔게 한다든지 뭐 그런 류의 어떤 계약을 좀 하게 하는 과거에도 뭐 그런 것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파두라는 회사의 이 남희연 대표가 어떤 행사에 공식 석상에서 나와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어쨌든 우리의 솔루션은 전성비라고 얘기하죠. 전력 대비 성능. 그게 그렇죠. PCI Gen 3, 뭐 Gen 4 이렇게 이제 뭐 인터페이스의 규격인데 뭐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우리가 경쟁 제품들보다 빠르다는 게 그러니까 전력을 적게 먹으면서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걸 수치로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엄청 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써주지 않았을까. 근데 그 지금 써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썼는지는 사실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회사를 좀 살펴봤을 때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수천억 매출을 컨트롤러만 팔아서 수천억 매출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이익을 1,000억 원씩 이렇게 낼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어요. 나중에 어떤 저희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파도 쪽에 분들이 좀 나오셔서 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좋겠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AD 테크놀로지라는 지금은 삼성의 디자인 하우스로 편입된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사죠. 그 회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매출 올린 것들 보면 다른 제품 매출이 아니고 SK 하이닉스의 SSD 컨트롤러를 턴키로 받아서 웨이퍼를 팔아서 올린 매출이 뭐 2천억 뭐 얼마 이상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물량이 많아요. 뭐 낸드 시장에서는 뭐 삼성이나 뭐 도시마나 이런 쪽보다는 후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량 규모가 꽤 되는 회사의 낸드 컨트롤러를 이 회사가 도맡아 가지고 여러 제품군을 했는데 매출이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뭐 2천억 대였어요. 잘 나올 때 한 3천억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파두가 컨트롤러만 팔아서 수천억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 컨트롤러만 팔았다라고 하면 엄청난 성과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뭐 하이닉스로부터 좀 받아와서 그거를 엎어가지고 매출 좀 이제 완성품 상태로 해서 이게 가서 매출을 하는 거라면 약간 좀 우리가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메모리는 뭐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거니까 원래 그 낸드를 받아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지간한 회사한테는 잘 이제 낸드를 잘 공급을 안 해주는데 물량이 또 작고 뭐 또 어떤 거래 방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잘 안 주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일부 유통 마진이 들어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유통마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구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랑 거래를 어떻게 하는지, 뭐, 하이닉스에서 사오는 건지, 하이닉스에서 사오는 걸로 추정은 되는데, 뭐, 딴 데서 어떻게 사오는 건지, 그리고 뭐, 그런 메모리까지 우리가 매입을 직접 해와가지고, 완성품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하면 또 큰 리스크가 하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왔는데 메모리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에 생기는 리스크. 뭐 또 혹은 오를 때는 반대의 어떤 이익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증권 신고서가 나오면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서 매출이 몇 천억이다, 이익이 천억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가 상장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팹리스 중에서는 최초의 유니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상장 안 하고도 비상장 유니콘은 이제 비상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최초의 팹리스 유니콘이 맞고요. 맞고요. 예. 지금 증권 신고서도 안 나왔지만 지금 상장을 하려고 딱 어떤 절차를 밟는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워낙 또 말씀을 드리는 맥락이 그 상장 전에 프리-IPO 때 1조 800억 원 밸류였다면 네. 도대체 상장할 때는 어느 정도 밸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러면 정도 밸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대체 왜 그런 그 옆에 좀 경쟁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집들은 어느 정도의 밸류를 받고 있는지. 근데 컨트롤 하나만 하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사실 쉽지 않을 텐데, 뭐 그런 거 갖고도 저희가 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 뭐 수천억 매출과 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대한다. 하하. 그리고 파도 이후에 이제 네. 조금 뒤에 이제 올해랑 내년에 네. 이제 이런 비슷한 투자를 많이 받아서 팹리스 기술을 키워온 기업들이 이제 IPO를 줄줄이 신청할 예정이죠. 어디죠?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부분이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도 퀄리타스. 있고요. 퀄리타스는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업 가치 부분은 아니고 이제 네. 그동안 이제 팹리스 쪽을 이제 국내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빅3 뭐 사업이라든지 이번 올해부터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 이제 투자도 많이 받은 뭐 그런 기업들이 올해랑 내년에 이제 IPO를 줄줄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첫 스타트를 파도가 할 거고 파도의 조기 투자에 SK그룹의 계열사도 일부 투자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건 저희가 좀 더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